하루에 단 1분, 우리의 뇌는 정말로 20년 전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건망증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난감했던 적이 있지요. 심지어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의 이름조차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남기곤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뇌는 올바른 자극을 주면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 기구나 힘든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단 1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1분의 작은 습관이 쌓여 3주 후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대화 중에 단어가 술술 떠오르고 손주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눈빛이 다시 생기로 가득 차는 순간 말입니다. 뇌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력, 균형 감각, 언어 능력까지 동시에 향상되며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검증한 5가지 뇌 운동을 소개하려 합니다. 모두 의자에 앉아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 효과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뇌의 깊은 곳까지 자극하여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사고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와 단 1분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뇌를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활기찬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단 1분으로 뇌를 깨우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올바른 자극을 통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발가락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뇌에 도움이 될까라고 의아해하시지만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동작을 통해 삶이 달라졌습니다. 73세의 김철수님은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금방 피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서 대화 중에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것은 특별한 약이나 힘든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은 뒤 양쪽 발가락을 동시에 위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힘껏 아래로 눌러 다시 5초간 유지합니다. 이어서 발가락 끝으로 바닥을 꾹 누르며 10초간 마사지하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넓게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4단계를 합치면 정확히 30초가 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실시하면 하루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김철수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고 제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하고 웃으셨지요. 하지만 2주 후 다시 배웠을 때 그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안정적이 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난간을 꼭 붙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하네요. 발가락을 움직였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발가락에는 뇌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손해가 자극을 받습니다. 손해는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3주간 발가락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균형 감각과 기억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발가락을 통한 작은 자극이 뇌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단 30초만 지나도 발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발가락 운동으로 뇌에 작은 불빛을 켰다면 다음 단계는 뇌로 향하는 혈류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은 뇌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을 통해 더 많은 혈액을 뇌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2번째 운동, 목 돌리기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가락 운동으로 작은 자극을 준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가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경 자극만이 아니라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목을 지나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입니다. 목이 뻣뻣하거나 긴장되어 있으면 혈관이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게 되고 결국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뇌를 젊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2번째 방법은 바로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70세의 이선자님은 인천에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통증을 느꼈고 아침마다 목이 돌덩이처럼 뻣뻣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화 중에는 자주 단어를 잊어버렸고 드라마 줄거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가족들과 대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이선자님은 단순히 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어깨를 내리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온 뒤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이어서 고개를 위로 들어 올려 하늘을 바라보듯이 5초간 멈추고 다시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내려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을 모두 합치면 정확히 30초가 됩니다. 하루 2번. 발가락 운동과 마찬가지로 총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처음 이선자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사님, 고개를 조금 돌린다고 제 기억력이 돌아올까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머리가 맑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잊어버리던 드라마 속 인물 이름까지 또렷이 기억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목 돌리기와 같은 단단한 스트레칭이 뇌 혈류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 혈류량이 늘어나면 뇌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마치 메마른 식물에 물을 주자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작은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얻는 것입니다. 발가락 운동이 뇌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했다면 목 돌리기 운동은 뇌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뇌는 깨어나고 영양을 공급받으며 공격적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과 말하기의 중심, 혀를 움직여 언어 중추를 깨우는 것입니다. 목 돌리기 운동으로 혈류가 원활해져 뇌가 더 많은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뇌의 또 다른 핵심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말하기입니다. 생각을 표현하고 가족과 대화하며 기억을 떠올릴 때 반드시 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언어 중추를 직접 자극하는 혀 운동입니다. 75세의 이영호님은 광주에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화 도중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이거라는 표현만 반복하곤 했습니다. 말을 더듬어 자신감을 잃었고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며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바깥으로 내민 뒤 5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천천히 혀를 넣은 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혀를 내밀어 5초, 이어서 왼쪽도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혀 끝을 힘껏 입천장에 눌러 10초간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혀를 입안에서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립니다. 모든 과정을 합치면 정확히 30초, 하루 2번 실시하면 충분합니다. 이영호님은 처음에 고개를 저으며 혀를 조금 움직인다고 제가 말을 더 잘하게 될까요? 라고 의심하셨습니다. 그러나 2주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합니다. 어제는 손자와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단어가 술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기억나지 않던 고향 친구 이름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뇌와 가장 많은 신경이 연결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곧바로 언어 중추가 자극됩니다. 언어 중추는 단순히 말하기 기능만이 아니라
생각하기와 기억하기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실제로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은 3주간 혀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사람들의 언어 능력과 단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혀의 작은 움직임이 뇌 전체에 얼마나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발가락 운동으로 뇌의 스위치를 켜고 목 돌리기로 혈류를 열었으며 혀 운동으로 언어와 기억의 중추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을 때, 심지어 앉아 있을 때조차 반드시 필요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뇌의 각성, 집중력, 청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단계, 귀를 통한 뇌 자극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혀 운동으로 언어와 기억의 중추가 깨어나면서 말하기와 생각이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뇌가 더욱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넘어서 뇌의 각성, 집중력, 심지어 청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불안정해지고 마음까지 위축되며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귀를 통한 자극, 즉 귀 마사지입니다. 78세의 박상철님은 대전에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늘 벽을 잡아야 했고, 걸을 때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균형을 잃곤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 넘어질 뻔한 경험까지 있었기에 가족들은 혼자 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잦은 어지럼증 때문에 늘 불안했으며 점점 대화와 외출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잡고 위로 5초간 당겼다가 놓습니다. 이어서 옆으로 5초, 아래로 5초 당기며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를 둥글게 마사지하듯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줍니다. 이 과정을 합치면 정확히 30초가 되고 하루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박상철님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혼자 힘으로 진료실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제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놀라며 요즘에는 대화 중에 남편이 훨씬 또렷하게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어 몸의 균형을 담당합니다. 귀를 자극하면 이 전정기관이 활성화되고 뇌간에 신호를 보내 뇌 전체를 깨우게 됩니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2주간 귀 마사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균형 감각과 청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니라 뇌를 각성시키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제 발가락 운동으로 뇌의 스위치를 켜고 목 돌리기로 혈류를 열었으며 혀 운동으로 언어 중추를 깨우고 귀 마사지로 균형과 집중을 강화했습니다. 네 가지 운동이 각기 다른 부분을 자극하면서 뇌 전체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네 가지 운동을
하나로 묶어 뇌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깨우는 단 1분의 완벽한 루틴, 바로 통합 뇌 운동입니다. 발가락 운동으로 뇌의 스위치를 켜고 목 돌리기로 혈류를 열었으며 혀 운동과 귀 마사지로 언어와 균형을 강화했습니다. 각각의 운동만으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만든 것은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 실행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뇌 전체를 동시에 깨우는 단 1분 루틴, 통합 뇌 운동입니다. 82세의 최순옥님은 기억력 저하, 균형 문제, 목의 뻣뻣함, 언어 표현의 어려움까지 거의 모든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많은 문제를 제가 어떻게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 솔직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며 낙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가지를 연결하면 단 1분 안에 뇌의 모든 부분이 깨어납니다.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히 앉아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동시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이어서 발가락을 벌렸다 모으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10초간 합니다. 그 다음 혀를 내밀면서 동시에 귀를 위로 5초간 당깁니다. 혀를 좌우로 움직이며 귀를 옆으로 당기고 혀를 입천장에 힘껏 누르면서 귀를 아래로 당깁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원을 그리며 돌리면서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을 합치면 정확히 1분이 됩니다. 처음 최순옥님은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기적 같습니다. 어제는 40년 전 친구의 전화번호까지 기억났습니다. 걸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목도 자유롭게 돌아가며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자신감과 생기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5가지 운동을 동시에 연결하면 발가락은 손해를, 목은 혈류를, 혀는 언어 중추를, 귀는 전정 기관과 뇌관을 자극합니다. 뇌의 각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제 소리를 낼 때보다 함께 연주할 때 훨씬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신경 동기화라고 부르며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깨어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현상입니다. 하버드 일과대학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통합 운동을 실시한 그룹이 각각 따로 운동한 그룹보다 뇌 기능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한 단계씩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단 1분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의 모든 영역을 한 번에 깨우는 완전한 루틴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동시에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틴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3가지 비밀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뇌 운동을 배우셨다면
이제 효과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만드는 작은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운동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뇌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물 한 잔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음악 듣기입니다.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면 뇌가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연결을 더 쉽게 형성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뇌 운동은 속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플 때까지 무리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셋째, 불규칙하게 하는 것입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좋아하므로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지키고 실수를 피한다면 단 1분 루틴은 뇌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밀과 주의할 점까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1분 루틴을 꾸준히 하며 삶이 달라졌습니다. 85세 최진성님은 제자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 슬퍼하셨지만 4주 뒤 다시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79세 윤정희 할머니는 건망증 때문에 주방을 포기했지만 6주 후 가족을 위해 다시 요리를 하고 손주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운동이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단 1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렷한 기억으로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고 손주와 긴 대화를 나누며 아침마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힘이 됩니다.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루 단 1분. 그것이 당신의 20년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